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 시간인데 셋째인 가쿠타는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내려보며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둘째 후쿠타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냐며 넌지시 물어보자 가쿠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최근 긴나미 상점가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하세가와 아주머니의 딸 시오가 환경과 관련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해 재활용된 물건으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문제는 그것을 서해부가 사용하는 미술 준비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그 악기가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인 마이카 선생님께서 무척이나 황당해하며 자신이 속한 서해부 학생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누가 범인이냐며 몇 번이나 물어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후쿠타는 가쿠타의 휴대전화 화면을 유심히 보니 귀엽게 생긴 소녀가 대나무를 이어 만든 어떤 악기로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요. 아, 이 악기가 파손되었다 이 말이구나 하며 보고 있으니 곁을 지나던 맏형 겐타가 이 악기에 박혀있는 장식 어머니가 만든 거 아냐? 하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 형제들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던 시절 행복한 왕자라는 연극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소품으로 보석이 필요했지만 진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어쩌지 하며 고민하고 있던 중 악기점을 하는 하세가와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하여 진짜 보석을 빌린 다음 레진을 사용해 가짜를 만들곤 다시 그 보석은 돌려주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 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게 하세가와 아주머니께서 다시 보석을 들고 와 하는 말이 이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에 어머니는 자신이 실수를 했구나 하며 가지고 있던 보석으로 바꿔주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보석 또한 분실을 하여 이 때문에 어머니는 큰 오명을 쓰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큰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주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 보석이 지금 휴대폰 화면 속에 비춰지고 있자 겐타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며 외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해 그 사건이 있은 후 가짜 보석은 어찌 되었냐며 묻게 되는데, 이에 듣게 되는 대답이 긴나미 상점가에서 주얼리 가게를 하는 가미야마 씨가 어머니가 만든 가짜 보석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요. 어차피 이런 거 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1만엔을 주고선 구매해 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겐타는 그럼 가미야마 씨에게 판 보석이 어째서 하세가와 아주머니의 딸인 시오가 가지고 있는 걸까 하며 지금의 상황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가쿠타는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엄마는 사실 진짜 보석을 하세가와 아주머니에게 돌려주었지만 연극으로 바쁜 와중 그녀가 몰래 찾아와 가짜 보석을 훔쳐간 게 아니겠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가미야마에게 찾아가 가짜로 보석 감정서를 써달라 부탁한 후 이를 토대로 엄마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형제들의 엄마가 가짜 보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로 인해 어떤 잡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시 가미야마로 하여금 그 보석을 사들이게 했던 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오는 자신이 만든 악기에 장식을 더하기 위해 그 보석을 사용했던 게 아니겠냐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순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이에 가쿠타가 맞아, 부서진 악기 사진이 나에게 있어 라며 한동안 유심히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중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뭐야, 보석이 사라지고 없잖아 라며 당혹스럽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악기가 파손되었다 정도로만 생각해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다시 보니 부셔진 악기와 함께 있어야 할 보석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니 형제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봐야겠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후쿠타와 가쿠타는 담당인 마이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이 마이카 선생님에 대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외모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태국분인 혼혈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원래 성은 슈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성씨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이 부르기 편하게 별명인 마이카를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다고 언급이 됩니다. 아무튼 그녀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미술부에서 대회에 출품할 작품이 파손되어 발견이 되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며 매우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말로는 사건 당시 미술실을 사용한 건 서예부 학생들 뿐이라 범인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우선 작품의 주인인 시오가 그녀의 단짝 친구인 이도키와 함께 악기가 잘 있는지 둘이서 확인을 했다고 말을 하고, 몇 번 확인 삼아 악기 튜닝만 진행을 한 후 시오는 그대로 미술실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악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함께 확인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이도키는 서예부 공연 연습이 있어 다시 미술실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가쿠타를 포함해 4명의 부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후 늦은 저녁 시간 악기를 확인하러 마이카 선생님이 미술실에 들어가 보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시오의 악기가 처참히 부셔져 준비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당시 미술실의 구조가 되고요. 서예부 학생들은 대부분 이 공간에서 연습을 했다고 나오는데, 부셔진 악기는 미술실 안쪽에 있는 준비실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악기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작품이 바닥에 흩어지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도 곁에 있던 먹물통이 같이 쏟아졌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누군가 그 위에 의도적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모양이 아무리 봐도 한자로 우물정자가 아닐까 싶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제가 앞서 서예 부원이 4명이라고 했었는데 그중 남자 부원인 가쿠타를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의 이름이 각각 이대, 이스미, 그리고 이도키로 우연치 않게도 그녀들의 이름엔 모두 우물정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아마도 이번 사건에는 범행을 목격한 또 다른 존재가 있고, 그자는 직접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범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닐까 싶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난해한가요? 근데 이때 곁에서 곰곰이 설명을 듣고 있던 후쿠타가, 지금 우리는 누가 그 악기를 망가뜨린 범인인지 찾는 게 아니라 장식품을 훔친 범인에 대해 찾고 있는 상황이니 목격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에 가쿠타가 하는 말이, 이건 서예 부원이 아니면 가늠하기 힘들지만 먹물 같은 경우 점도가 있어 대략적인 상태를 보면 얼마가 지나 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먹물 위에 우물정자는 악기가 파손된 이후 20분쯤 지났을 때 쓰여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보석이 떼어진 흔적 또한 비슷한 시기인 걸로 미루어 볼 때
흔적을 남긴 사람과 보석을 가져간 사람은 아무래도 동일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석을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겼다 하는 게 뭔가 의아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두 형제는 마이카 선생님에게 정황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 후 집으로 돌아와 맏형인 겐타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선 바닥에 남겨진 흔적에 대해 들은 겐타는 모양이 우물정이라고 해서 꼭 한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 않냐며 샤프 표시를 나타낸 거거나 해시태그를 뜻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에 가쿠타는 휴대폰으로 촬영된 흔적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남겨진 글자 밑에 다른 꼬챙이들도 흩어져 있는 걸 보아 아마도 처음엔 가타카나로 이름을 쓰려고 했으나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해 수정이 된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맏형 겐타는 그럼 왜 가타카나로 쓰려던 걸 다시 한자로 바꾼 거겠냐며 묻게 되는데, 이 말에 가쿠타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마땅한 답을 찾아내지를 못하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형제들에게 서예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한번 물어보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간만에 4명의 형제들이 긴나미 상점가 근처에 위치한 아마세스 강의 조깅로에서 서예부 3학년인 이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녀는 살짝 육상부 에이스 느낌의 보이시한 스타일의 소녀였고요. 후쿠타가 나서서 혹시 시오가 가지고 있던 보석에 대해 아는 게 있냐 하며 물어보니 그녀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시오의 어머니 사이에 사소한 분란이 있어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안 자체가 워낙에 엄하고 무서운 편이라 액세서리 같은 쪽으로도 일절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한 후 이제 이스미를 만나러 가자며 형제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헌데 그 말을 들은 이대는 이스미를 만나러 가는 거면 그냥 여기에 있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애는 저의 스토커거든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에 후쿠타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입을 여는 찰나 아니나 다를까 머리를 양처럼 묶은 독특한 스타일의 소녀가 여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죠? 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가쿠타는 아니 이스미 너야말로 여기엔 웬일이니 하며 놀라서 되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그녀가 들려주는 말이 지금 현재 대회에 나갈 공연 준비를 서예부에서 하고 있는 걸 너는 벌써 잊은 거니 하며 말을 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서예부에서는 커다란 화선지를 벽에다가 매달아 두고 큰 붓으로 이름을 쓰는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녀들이 하기엔 워낙에 체력을 요구하고 있어 자신은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여기서 단련 중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쿠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이대 선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해서 하며 우물거리니 이스미는 갑자기 성질을 내더니 자신은 예전부터 개인적인 일로 시오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아 이번 사건도 범인이 아니냐며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거냐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후쿠타가 아니 평소에 시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왜지? 하며 물으니 그녀는 씩씩거리는 어투로 한 번은 그녀의 집에 개인적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서랍에서 레진으로 만든 가짜 보석을 꺼내 자신의 눈앞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요. 이에 그거 참 예쁘다 어떻게 만들었니? 하고 물으니
갑자기 그녀는 입을 꾹 하고 닫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쿠타는 그래, 네가 봤다는 보석 그게 시우의 악기에 박혀 있었는데 이번 사고 이후 사라졌어 라며 말을 건네자, 이에 이스미는 응?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정말이야 하며 대답을 하더니 잠시 후 이도키가 보석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 그 녀석이 시우의 단짝이기도 하니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하는 말을 들려주게 되는데, 그러자 지금껏 가만히 듣고만 있던 겐타가 아 그래 이토키가 시우와 단짝이었지 하는 말을 내뱉게 되고요. 순간 그 말을 들은 이스미는 이토키가 아니라 이도키예요 라며 정정을 해주더니 뭐 특이한 성씨라 서해부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긴 하죠 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은 이만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떠나 조깅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형제들은 다음으로 이토키가 아닌 이도키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가쿠타가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너는 범인이 누군지 알겠니? 하며 묻자 그녀는 한동안 대꾸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후쿠타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 알려주렴이라고 말을 하자 그녀는 또 한번 쭈삣거리다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헤어진 시오의 두 번째 아빠가 아닐까 싶다는 말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형제들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며 되물어보자 과거 시오의 어머니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이후 어떤 남성과 잠시 살림을 차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사이가 나빠져 그가 떠나기는 했지만 한동안 그가 남긴 빚으로 인해 두 모녀는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요. 혹여나 그가 유튜브를 통해 시오가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악기에 있는 보석을 가지기 위해서 몰래 학교까지 찾아왔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그녀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님 무언가를 감추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고 말을 한 후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막내 료타가 하루 종일 밖에 있어 배가 고프니 라면이라도 먹자며 보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4명의 형제들은 겐타의 친구인 가쏘가 하는 라면 가게에 찾아가 오늘 하루 들었던 정보들을 취합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겐타가 슬며시 가쿠타를 부르며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범인이 서해 부원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연습을 하던 도중 어떻게 악기를 파손시킬 수 있었고 또 목격자는 그걸 어떻게 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거냐며 묻게 되는데, 이에 가쿠타는 휴대폰을 꺼내어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 게 그건 사건 당일 미술실에서 서해 부원들이 공연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쯤 되는 위치에 커다란 화선지가 걸려있는 모습이었는데 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자 각자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이쪽에 있는 준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일단 맨 처음 시우와 이도키가 악기가 무사한지 확인을 한 이후 서해 부원들은 이곳에서 퍼포먼스 연습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도중 한 명씩 이쪽에 있는 미술 준비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운데에는 골판지 상자가 놓여져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치울 수가 있는 구조라 들어갔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 악기를 부수고 다시 반대편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올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설명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 라면집 주인인 가쏘가 다가와 어이 료타,
형이 만든 라면은 100% 건어물로만 육수를 내 글루타민이 풍부해. 어때? 뭔가 다르지? 하며 말을 걸어오게 되는데, 이에 어린 요타는 네, 형, 특히 소용돌이 어묵이 제일 맛나요 하며 고개를 크게 끄덕이게 되고요. 이를 본 가스오는 그건 기성품인데 하며 뭔가 시무룩해져서 실망하는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뒤쪽에 있던 문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주얼리 가게를 하는 가미야마 씨가 라면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가쏘에게 건네주더니 어머, 너희들도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하며 어이 사장, 애들이 먹을 만한 거 좀 더 꺼내와봐. 가격은 내 밑으로 달아두고 말야 라고 말을 한 후 유이 가게 밖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깜짝 놀라 한동안 형제들이 멍하니 굳어 있으니 가쏘가 해파리 조림과 푸딩을 테이블 위에 얹어 놓으며 저분 저리 보여도 상당히 좋은 분이셔. 가쿠탄의 학교에 이도키라는 여자아이 있지? 그 녀석이 저분 가게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걸린 일이 있는데 한참이나 설교를 하긴 했지만 결국 경찰에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 하는 말을 형제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에 가쿠타가 예? 이도키요? 그 둥근 안경을 쓰고 얌전하게 생긴 그 여학생 말하는 건가요? 하며 말을 하자 이에 가스오는 어라? 너도 아는 아이니? 아차 입방정 하며 후다닥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가쿠타는 다시 한번 아니 이도키가 하며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 겐타 형이 근데 혹시 말이야 시오가 잃어버린 그 보석이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찌 되는 거지 하는 말을 형제들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야기 초반 시오의 어머니인 하세가와 아주머니가 주얼리 가게 가미야마 씨와 둘이서 짜고 형제들의 엄마에게 사기를 치진 않았을까 하며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세가와 아주머니는 이미 고액의 배상금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있는 보석이 진짜라는 사실을 딸에게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고요. 이후 시오가 진짜 보석을 악기에 붙이고 대회에 나간다고 하니 어떻게든 그녀는 보석을 회수하기 위해 신경을 썼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공범인 가미야마의 가게에서 좀도둑질을 한 이도키를 불러 대신 보석을 가져와 달라고 시켰다는 게 된다는 상황인 건데 이때 이도키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보석만 빼가면 의심을 받게 되니 악기 자체를 부셔버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 공연 연습이 끝날 때까지 발각되지 않는다면 다행인 상황이지만 혹여나 목격될 것을 대비해 우물정자를 가진 사람이 의심받을 수 있도록 부셔진 악기 조각으로 흔적을 연출한 것일 거라고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시오의 엄마인 하세가와 아주머니가 시켜 이도키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추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그녀가 괜시리 호들갑을 떨며 시오의 두 번째 아빠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자신에게 돌아올 의심을 감추려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싶은 순간 후쿠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근데 그럼 증거인 보석이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하며 말을 하자 형제들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곤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순간 희망이 보이는 듯 싶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은 잊혀지는 듯 싶은 어느 날 가쿠타가 갑자기 흥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뛰어오더니 긴나미 상점가에 모모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방금 그 녀석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도 이로 인해서 이번 사건의 목격자가 누구인지 자신은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또 한 번 훅 하고 건너뛰어 긴나미 상점가에 있는 다 코코넛이라는 카페에서 후쿠타와 가쿠타 형제가 보호자 역할로 함께 자리한 마이카 선생님과 이번 사건의 목격자인 하세가와 시오를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설명부터 드리자면, 현장에는 가타카나로 범인의 이름을 쓰고도 남을 충분한 양의 악기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물정이라는 한자가 남겨져 있었던 걸까 하는 게 한참 동안 고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알아낸 사실은 이건 일본어의 발음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같은 한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이도키인지 이토키인지처럼 달라질 수 있는 것 마냥 악기를 부순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거기에 타금이 붙는지 붙지 않는지까지 자세히 모른다면 가타카나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힘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번 사건의 목격자가 서해부가 아닐 거라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시오는 어떻게 해서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거냐면, 처음 방문했을 당시 악기 튜닝을 잠시 했다고 나오는데, 이때 시오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 미술실로 돌아왔던 게 되는 상황이고요. 마침 미술실 안쪽은 화선지로 가운데가 막혀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녀가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서해 부원들은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오는 준비실 안에서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망가뜨린 후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고, 저자가 내 작품을 망가뜨린 거구나 하는 분노에 바닥의 흔적으로 우물정자를 남겼던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이 말을 들은 시오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깊은 한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과거 자신에게는 두 번째 아빠라고 부를 만한 어떤 남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툭하면 엄마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곤 했었는데, 한 번은 집안의 가보를 연극을 한다는 친구에게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마치 맡겨두기라도 한 것 마냥 보석을 돌려받으면 자신이 가져가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 시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몰래 연극을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바꿔치기 한 이후 진짜 보석을 훔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일이 있은 후 그 남자는 엄마와 크게 싸운 후 집에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 그러니까 형제들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녀가 누구인가 하는 걸 자세히 몰라 바꿔치기한 보석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배상금을 물게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오의 엄마인 하세가와 아주머니와 주얼리 가게 주인인 가미야마 씨는 애초에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오는 어떻게든 사죄를 해야겠다 여기게 되어 자신이 만든 악기에 보석이 달려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진 않을까 싶어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환경과 관련된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던 거였지만 의도치 않게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시오가 우물정자를 남기고 보석도 챙겼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연이어 그녀가 하는 말이 부셔진 악기를 보았던 당시만 해도 너무 분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 범인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컸지만 이제는 그 또한 책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잠시 자신의 결심이 설 때까지 범인의 실체를 공개하는 건 기다려 주실 순 없겠습니까? 하며 그녀는 조심스레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마이카 선생님은 태국어로 문제없다, 마이미 빤하 라고 말하며 장면은 넘어가게 되고요. 후쿠타와 가쿠타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과거 어머니의 오명이 풀린 듯 싶어 힘껏 기지개를 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스쿠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게, 그건 언니인 사사미가 손님들이 먹고 남은 대나무 꼬치를 물속에 놓고 씻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에 깜짝 놀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며 그녀에게 물어보니 사사미 언니는 긴나미 상점가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하세가와 아주머니의 딸 시오짱이 재활용 물건을 이용해 악기를 만들려고 한다며 쓰고 남은 대나무 꼬치를 나누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스쿠네는 아 그래, 뽀얗고 귀엽게 생긴 시오짱, 엄마와 둘이서만 살고 있던 아이였지, 그래 기억난다 라고 말을 하며 그럼 수고해 라고 말한 뒤 돌아서게 되는데, 이에 사사미가 뭐야 너는 도와주지 않을 셈이야 라고 말을 하자 스쿠네는 언니가 부탁받은 일인데 내가 왜 하며 외면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막내 모모 또한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나 오늘 공부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백수인 사사미 언니가 대신 저녁을 해줘 라며 자신의 할 일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며칠 뒤 스쿠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항상 밝았던 친구인 마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워 스쿠네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현재 부모님이 이혼 조종 중이신데 딸들이 자신의 곁을 떠날까 어머니는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자신의 철없는 언니는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남자에게 푹 빠져 집안일 같은 건 자신에게 대부분 떠넘기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스쿠네는 그래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우리 자매들이 너무 사사미 언니에게만 일을 떠넘기고 사소한 실수에도 뭐라고 핀잔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헌데 당연히 이건 지켜질 리가 없는 거고요. 그날 밤 자신의 다짐이 무색하게 스쿠네는 또 한 번 언니에게 화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날 저녁은 사사미 언니가 저녁 당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채 식탁 위에는 가게에서 파는 닭꼬치 구이만이 반찬으로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데 이건 절대로 가게 음식을 반찬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자매들 집안의 불문율이 깨지는 거라 또 한 번 스쿠네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버럭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막내인 모모는 뭐 어때 간만에 닭손도법도 좋잖아 라며 개의치 않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스쿠네는 닭손이 아니라 닭소리라고 읽는 거야 라며 아빠가 꼬치에 아무렇게 쓴 철자를 보고 동생이 헷갈려 하는 것을 수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때 자리를 비운 사사미가 평소 입지 않는 옷을 걸쳐 입고 집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에 스쿠네는 대체 저녁 준비를 이렇게 하고 어딜 갔다 오는 거냐며 따져 묻게 되고요. 피곤한 듯 옷을 벗던 사사미는
하세가와 아주머니께서 며칠 전 닭꼬치 대나무를 씻어준 게 고맙다며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아니 나가보니 소개팅인 게 아니겠어 라며 마치 아무 일도 아는 듯 심드렁하게 방금 있었던 일을 꺼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자매들은 뭐? 소개팅? 뭐야? 어떤 남자야? 잘생겼어? 하며 달려들게 되는데, 이에 사사미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하던 도중 주얼리 가게를 하는 가미야마 씨가 갑자기 곁으로 다가왔다는 말을 덧붙이게 되고요. 어이 사사미, 며칠 전에 하카마다 상점 사건 너희 자매들이 해결했다며 라더니 그럼 이번 일도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어때? 라며 어떤 사건을 자신에게 의뢰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장면은 최근 상점가에 새로 생긴 다 코코넛이라는 카페에서 세 자매가 마이카라는 여성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게 되고요. 자매들은 그것을 보고도 이걸 어떻게 읽는 거지 하며 한참을 갸우뚱거리자 그녀는 명함에 적힌 한자를 슈이라고 읽는 거라며 다들 자신을 태국 사람이라 오해를 하지만 친가 쪽은 일본인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들어가 보면 마이카의 말로는 며칠 전 학교 미술실에서 대회 출전을 앞둔 작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녁 늦은 시간 확인차 올라가 보니 그 작품이 무참하게 망가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알게 된 시오 양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 학교에도 나오지를 않고 힘들어 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상황은 앞서 형제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서해부 학생들이 그곳을 사용했고 바닥에는 우물정자 모양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정도를 알려주게 되는데, 이를 들은 사사미는 갑자기 흥분하듯 콧숨을 내쉬며 한정된 용의자와 다잉 메시지라 이거 가슴이 설레이는걸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때 곁에 있던 모모가 아니 언니 다잉 메시지는 아니잖아 하며 또 한 번 면박을 주더니 일단은 마이카 선생님에게 알겠다고 말한 후 자매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모모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부셔진 악기가 이건가 본데 하며 유튜브로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엔 악기점의 딸 시오짱이 대나무 꼬치로 만든 칼림바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고요. 이때 사사미가 헌데 이 영상은 누가 찍어준 거야 하고 묻자 모모는 마이카 선생님이 알려준 정보들을 훑어보더니 이도키라고 서해 부원인데 둘이 단짝이래 라며 서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언니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 있던 수쿠네가 마이카 선생님에게 전해받은 현장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우물정이라고 적힌 꼬치 주변에 색조가 조금 다른 걸 봐선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물은 굳으면서 점도가 점점 짙어지니 자연스레 그 주변 색깔도 그라데이션이 생긴다는 말인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은 그것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휴대폰을 통해 색감을 조절해보니 우물정자 아래쪽에 또 다른 흔적이 살짝 보이는 걸로 보아 원래는 한자가 2개였지만 이후 수정이 된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단순하게 풀 수만은 없겠다라고 여긴 세 자매는 다시 마이카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과 한 명씩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며칠 뒤 또다시 다 코코넛이라는 카페에 앉아 있으니 맨 처음엔 양처럼 특이한 머리를 한 어떤 소녀가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녀는 스스로를 이스미라고 소개를 하더니 아무래도 자신은 시오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빨리 범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묻자 그녀는 평소 시오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파손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자 범인이 아니냐며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진실은 시오 본인이 스스로 악기를 부수고 현장에 우물정자를 남겨 남들이 나를 의심하도록 계략을 꾸몄을 거라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모는 아니 다른 부원들도 2명이나 이름에 우물정자가 들어가는데 왜 그게 언니를 겨냥한 걸 거라 생각하시죠? 하며 묻게 되는데 이에 이스미는 그 녀석 서해부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 이름은 제대로 모를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맞아, 이도키가 시오와는 친한 사이니 두 사람이 짰을 수도 있겠네 하며 끝까지 그들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모가 아니 언니 방금 본인 입으로 시오 언니는 다른 사람들 이름을 모를 거라 했는데 그렇게 친한 이도키 언니라면 성은 알지 않겠어요 하며 반문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이스미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맞아, 최근에 이도키가 시오 선배에게 보석 같은 걸 선물하는 모습을 봤어 라고 말을 하며 혹시 질투를 느낀 시오가 두 사람 사이를 찢어 놓으려 하는 건가 라더니 아무튼 시오가 범인인 게 분명해 라고 말을 하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카페를 나서자 말자 이번에는 둥근 안경을 쓴 웬 소녀가 안으로 들어서더니 시오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소녀는 시오의 단짝인 이도키였고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이스미가 하는 말을 들은 듯한 모습이었고요. 이에 자매들이 그래 그럼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며 묻자 오히려 그녀는 이스미가 스토커 마냥 이대 선배를 따라다녔는데 반대로 이대 선배는 복도에서 시오와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 힐끗거리며 관심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요. 이에 질투를 느낀 이스미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려 악기를 부순 후 꾸민 일일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에 사사미는 아니 이스미는 네가 이대에게 보석도 선물했다며 오히려 네가 이대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던 걸 이라며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이도키가 하는 말이 그건 그냥 선배로서 동경의 표현을 한 거지 그닥 의미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오 같은 경우도 과거 두 번째 아빠였던 사람이 워낙에 행실이 좋지 않아 그닥 연애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라는 대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학생들 사이의 이야기 맞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학생인 이도키와의 대화도 끝이 나게 되자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이대라는 여학생과 가쿠타라는 이름의 남자 부원이 함께 카페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에 자매들은 앞서 다른 학생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알려주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하며 묻게 되고요. 이때 이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게 이스미는 서해부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공연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금껏 개인적으로 체력 단련까지 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말을 전해주더니 이번 사건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그녀일 거라며 절대로 범인은 아니라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곁에 있던 가쿠타라는 남자 부원 또한 미술실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더니 서해부에서 공연 연습을 진행하던 당시 보시는 수소로 한 명씩 준비실 안쪽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만약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스미가 작품을 부순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 후 준비실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물정으로 흔적을 남긴 사람 역시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미가 범인이고 시오에게 심술을 부리는 게 목적이라 한다면 작품을 부순 시점에서 이미 목적은 달성했으니 굳이 스스로 우물정자를 남겨 자작극을 벌인다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건데, 이때 세 자매 중 막내인 모모가 뭔가 미심쩍다는 표정을 짓더니 헌데 한 명씩 준비실로 들어간 거라면 애초에 목격자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며 묻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가쿠타는 쓰고 있던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어라? 너 꽤 예리하구나 라고 말을 한 뒤 정확한 범행 당시에 상황을 목격하지 않더라도 먹물이 굳어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언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모모는 뭐야, 저 안경 쓴 오빠도 뭔가 만만치 않은 걸 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후 그렇게 서해부와의 만남은 일단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후 집으로 돌아와 지금껏 알게 된 정보를 취합해본 자매들은 우선 이스미 같은 경우 그동안 보여준 행동이 있으니 범인은 아닐 거라며 제외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시오와 단짝인 이도키 역시도 정황상 범인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두 번째로 들어간 가쿠타가 범인이고 세 번째로 들어간 이대가 목격자이거나 아님 세 번째로 들어간 이대가 범인이고 네 번째인 이스미가 목격자라는 것만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 가쿠타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우물정이라는 글자가 남겨져 있을 리가 없으니 결국 범인은 이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당도하게 되고요. 한동안 자매들은 이게 맞는 걸까 하며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다시 한번 이대를 만나 자세한 상황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대를 찾아간 세 자매는 네가 평소 학교 복도에서 시오와 마주칠 때마다 관심을 주는 듯 지켜봤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랬던 거니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그녀는 처음엔 잠시 당황해하는 듯 싶다. 과거 이대의 아빠가 시오의 어머니인 하세가와 아주머니와 잠시 교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 시오도 알고 있었나 싶어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면 신경이 쓰였던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자들 사이에 묘한 감정 싸움이나 시기 같은 행위가 싫어 친구들을 사귀는 걸 멀리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마이카 선생님을 만나며 서해부에 가입해 그런 감정이 누그러진 것 같다는 말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세 자매는 이대의 말이 뻔하게 진솔돼 보여 아, 그랬던 거니 하며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던 중 허기가 진 나머지 라면집에 가게 된 세 자매는 신메뉴인 해파리 절임을 먹으며 사건의 범인은 누가 되는 걸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라면집 주인인 가수오가 나타나 어때? 먹을만해? 우리 집 라면은 100% 건어물로 맛을 냈기 때문에 글루타민이 풍부하다고 하는 말을 들려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수쿠네는 네? 그 글루 뭐요? 그러니까 라면에 이온 음료를 넣었다는 말이죠 라며 뭔가 알 수 없는 대꾸를 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한심하게 지켜보던 모모는 무언가를 끄적인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살포시 올려두며 언니들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라고 말을 하던 순간 출입문 쪽에서 드르륵 하며 소리가 나더니 주얼리 가게의 주인인 가미야마 씨가 안으로 들어와선 어머 너희들도 있었구나 하며 슬며시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가 꺼낸 종이를 슬쩍 내려다보더니 아,
이대라는 아이의 엄마는 참 질투심이 많고 교활한 여자였어. 예전에 악기점을 하는 하세가와와도 남자 때문에 다퉜고 말이야 라고 말을 하곤, 다음으로 이도키를 가르치더니 이 아이는 참 성실하고 착한데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갈까봐 걱정돼 라고 하는 말을 흘리듯 자매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면집 사장에게 어떤 갈색 봉투를 하나 받아들고 명탐정 아가씨들, 마이카는 내 조카야. 그러니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곤란해지니 잘 부탁해 라고 말을 한 후 가게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를 본 사사미와 모모는 아니 저 아주머니와 마이카 선생님이 친척이었다고 하며 멍한 표정을 지어서 보이게 되고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한 건가 하며 짐작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라면만 먹고 있던 스쿠네는 이온 음료가 들어가서 그런가 맛이 없네 라며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에휴, 오늘은 닭손꼬치가 다 떨어졌으니 라면이나 먹을까 하며 어떤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본 스쿠네는 아이고 저 손님도 닭소리를 닭손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른 듯 온몸이 짜릿해지더니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곁에 있던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후 마이카 선생님에게도 연락해 만나자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쿠네의 추리를 토대로 하여 이번 사건의 범인을 공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장소는 긴나미 상점가 근처에 있는 아마세스 강의 조깅로로 그녀들은 마이카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이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는 처음엔 보시는 것 마냥 한자로 이대라고 두 글자를 썼을 거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현장을 벗어나려던 순간 반대편에 서서 글자를 다시 보니 각도에 따라서는 슈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는 처음엔 이대를 정확하게 지목하려 했지만 혹시나 마이카 선생님까지 의심을 받을까 싶어 급히 글자 하나를 지웠다는 말이 된다는 건데, 만약 손으로 글을 썼다 한다면 이런 오해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닭꼬치를 이용해 흔적을 남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그럼 이로 인해 자연스레 목격자는 이스미가 되는 건가 싶은 순간 운동을 나왔던 이대가 우연히 세 자매의 대화를 곁에서 듣게 되곤 그냥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 이번 사건의 내막에 대해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대의 무서운 부모님이 엮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앞선 형제편에서 하세가와 아주머니와 헤어진 남자는 이대의 어머니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후 동생도 생기며 무난하게 지내는 듯 싶었지만 평소 하세가와 아주머니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하던 이대의 엄마는 시오가 악기를 만들어 대회에 참가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신의 딸을 시켜서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시켰던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대가 범인이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녀는 후에 눈물을 흘리며 자수를 하겠다는 말을 전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건가 싶은 순간 모모가 갑자기 자매들을 불러 세우며 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미 언니가 목격자라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목격자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하자 이때 곁에 있던 마이카 선생님이 손가락 하나를 조용히 입술에 가져다 대더니 마이미 빤하,
태국어로 문제 없다는 말을 들려주게 되고요. 내 이름이 왜 마이카인지 아니? 라고 말을 하곤 일본어로 마이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ไม่มีปัญหา